네, 챕터 1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컴파일 및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바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해봤으니까 그 어떤 원리로 실행이 되었는지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또 그냥 나는 좀 컴퓨터가 좀 아직은 익숙치 않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나 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자바를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완벽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도 재미도 없고 또 뭐 효율적이지도 못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은 나중에 뒤로 와서 다시 보면 되니까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공부하시면서 조금 뭐 그냥 원하는 속도대로 이렇게 진도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도 좀 가볍게 그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을 해봅니다. 근데 이 구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구조죠. 일단 하드웨어 위에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운영체제 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실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의 실행은 상당히 그 이제 상호 간 어떤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도 혼자 도는 게 아니라 뭐 아주 빈번하게 하드웨어와의 통신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그 프로그램도 자기 혼자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운영체제와의 어떤 그 긴밀한 협력 관계에 의해서, 뭐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실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운영체제가 뭔가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운영체제는 그거에 대한 또 응답을 주고 그 응답 내용을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어떤 이러한 형태로 흐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를 무시를 못하는 거죠. 프로그램의 흐름이라는 것이. 자, 이건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운영체제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자, 이게 의존적이다. 이건 뭔 뜻이냐면,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뭐 테트리스 게임을 갖다가 하나 개발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근데 제가 테트리스 게임을 윈도우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즈 버전에서 만들어진 이 테트리스 게임을 리눅스로 가져가서 실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리눅스로 가져가서 다시 컴파일한다,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소스 파일을 그대로 리눅스로 가져가서 실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제 지금 그걸 물어본 겁니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은 그냥 예측하시면 되겠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즉 소스 코드의 상호 호환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예를 들어서요, 이 테트리스 게임에 보면 이제 뭐 사운드 부분도 있고 그래픽컬한 부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운드라든가 이런 그래픽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의 도움 없이는 지원을 못 받는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라는 운영체제에서 요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 사운드 그래픽 지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런 어떤 방법이 리눅스에서 요구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뭐 실행 파일을 옮겨가서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일단 실행 파일의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실질적인 그 프로그램의 실행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 의한 프로그램의 실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 파일의 구조는 당연히 다릅니다. 실행 파일은 내가 옮겨 가져가서 실행 불가능하고요. 그것도 안 될 뿐더러 소스 파일 레벨에서도 호환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바로 테트리스 게임을 만들면은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왠지 상당히 멋져 보이죠. 자, 예, 그러니까 이거 멋진 겁니다. 정말로 그 자바 처음에 등장했을 때 운영체제에 의존적이지 않다. 어떠한 운영체제에서건 내가 한번 프로그램을 쓰면 라이트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 한번 라이트 하면 내가 이걸 어디서든 실행을 할 수 있다. run anywhere. 예,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그 놀라운 모토를 가지고 자바가 등장을 했고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떠한 수를 부린 거냐면, 운영체제 위에 지금 그러니까 이전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운영체제 위에서 실행이 되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자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 위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가상머신이라는 것을 싹 끼워놓고 자바 가상머신 위에서 동작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이 누구하고 이제 통신을 하냐면 운영체제랑 통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머신이랑 통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바 가상머신과 자바 프로그램 사이에서의 통신 방법은 일정합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자바 가상머신은 중간에서 이제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서 뭔가 요청을 하죠? 그러면 얘가 실제로 자바 가상머신이 그래픽화라는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혹은 사운드에 대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자바 가상머신은 그냥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뭔가 엄청난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물론 많은 걸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걸 한다라고 하면 너무 거대해 보이니까 그냥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 요청을 자바 가상머신은 운영체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럼 운영체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그 응답을 가상머신에게 전달해주면 자바 가상머신은 그것을 또 다시 자바 프로그램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운영체제와 대화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자바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바 가상머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그 소스 코드가 운영체제에 상당히 의존적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운영체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자바 프로그램은 직접적으로 통신 안 합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운영체제와 맞물려서 통신을 하냐면 자바 가상머신이 통신을 해요. 따라서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자, 이 프로그램에서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달라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가상머신도 달라집니다. 즉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가상머신과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가상머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운영체제와의 통신 방법이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떠한 가상머신이건 그 가상머신과 자바 프로그램과의 통신 방법은 이미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 프로그램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러한 이제 이론이 성립이 됩니다. 자, 나는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듭니다. 그걸 어디든 얹을 수 있어요. 가상머신이 존재하면. 그것이 윈도우 가상머신이든 아니면 리눅스 가상머신이든 어디든 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나는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다만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했던 윈도우 기반에서 개발했던 자바 프로그램을 리눅스로 가져갔을 때 소스 코드의 변화는 없고, 다만 우리가 가상머신을 윈도우의 가상머신이 아니라 리눅스 버전의 가상머신을 설치하는 것, 이것에서만 유일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개발을 하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서버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 서버 프로그램을 리눅스에서도 윈도우에서도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C라든가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그에 따른 불편함이 좀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바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운영체제 어디서든 실행이 가능하니까 그만큼 우리는 좀 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도 자바를 많이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바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에 독립적입니다. 운영체제에 상관없다라는 거죠. 운영체제가 달라졌다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 소스 코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바 가상머신은 운영체제에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가상머신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두면 실제 자바 프로그램의 실행 구조에 대한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셨다고 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자바 컴파일러, 그 다음에 런처라는 거, 그 다음에 가상머신 이런 거를 갖다가 통합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바 가상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자바 프로그램은 우리가 앞에서 퍼스트 자바 프로그램 자바라는 걸 만들었었죠. 이거를 바로 실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문법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자바 가상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코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자바 가상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야 됩니다. 그런 변환을 해주는 것이 바로
javac.exe라는 이걸 우리가 보통 컴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 javac.exe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 변환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변환의 과정을 가리켜 컴파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컴파일이 완료가 되면은 컴파일이 완료가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JVM, 즉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의 집합은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로 이렇게 묶여집니다. 즉 first java program.java가 컴파일 완료가 되면 first java program.class라는 파일이 만들어지고 이 안에 있었던 코드를 가상 머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여기에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실제 가상 머신 위에 올리는 대상은 확장자가 자바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가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렇게 동작을 시켜주는, 자, 자바 가상 머신에게 얘를 갖다가 딱 올려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바 가상 머신이 발사대라고 그러면은 발사대에다가 클래스 파일 미사일을 딱 올려놓고서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어떤 그런 의미가 통합니다. 예,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java.exe라는 실행 파일이에요. 자, 얘를 가리켜 런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런처라는 것은 발사대라는 뜻이거든요. 자, 뭐냐면은 얘가 실질적인 발사를, 그러니까 발사라는 표현을 좀 이제 자제하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실행을 주도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상 머신은 아닙니다. 얘가 가상 머신은 아니고요. 가상 머신은 별도로 존재하고 가상 머신을 갖다가 구동을 시키면서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가상 머신이 얘를 실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인도해주는, 유도해주는 것이 바로 java.exe, 자바 런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자바 컴파일러는 자바 가상 머신이 인식할 수 있는 자바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바 바이트 코드는 자바 가상 머신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그 동작을 유도해주는 대상이 java.exe라는 런처 파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것이 아주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만 많이 줄여놨습니다. 뭐냐면 가상머신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지 않느냐 라고 그냥 딱 물어보면 제가 그냥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그렇다, 예스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굳이 뭐 이렇기 때문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뭐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가상머신이 있으면 아무래도 속도가 저하되지 않느냐,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예스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 저하되는 속도의 그 양이 자바의 장점을 갖다가 덮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자바의 장점이, 즉 가상머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속도가 저하됐지만 가상머신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등장한 장점은 이 속도라는 이 핸디캡을 덮고도 훨씬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소프트웨어 환경에서는 자바 가상머신이 가져다주는 속도의 저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일단 하나씩 좀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속도보다 안전성이 우선시됩니다. 자, 따라서 자바를 기반으로 한 안전성 높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이슈가 되는 상황이지 이 속도는 이슈가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속도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와 실무진으로서 개발할 때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보통 속도다 얘기를 하면 이제 실행 속도라고 이제 많이 인식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속도 이러면 100%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실무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속도다라고 하면 뭐 약 7대3의 비율로 3이 실행 속도이고 7은 개발 속도로 이제 인식이 바뀝니다. 즉 보통 속도다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즉 소프트웨어의 개발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바는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른 타 언어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90% 이상은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 기반인데, 이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반에서의 이슈는 인터넷 속도이지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것처럼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의 소프트웨어 속도보다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 신경 쓰느라고 자바의 실행 속도는에 대한 그 핸디캡은 그냥 파묻혀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인터넷 기반의 프로그램은 거의 대부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100% 데이터베이스 문제이지 혹은 뭐 트래픽 문제이지, 그러니까 네트워크상에서의 데이터 송수신 속도가 문제이지 자바 자체의 속도 문제로 인해 가지고 문제화되는, 이슈화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뭐 자바의 핸디캡 속도 때문에 내가 다른 거를 좀 더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것은 맞는데 자바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꼭 다른 것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잘못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바로도 게임이 개발 가능합니다. 물론 그런 회사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는 실제로 자바로도 게임을 많이 개발을 하죠.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자바로 게임 개발 가능한 이유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래픽 카드의 그 속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흔히 요즘 얘기하는 3D 게임을 개발을 하려면 이 그래픽 카드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자바로 내가 3D 게임을 만든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자바 역시 그래픽 카드의 도움을 얻어서 3D의 성능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자바로 3D 게임을 만들었다고 해서 크게 뭐 어떤 속도적인 어떤 그 핸디캡이 뭐 크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3D의 그 성능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이슈가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3D 게임이 자바로 개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했었던 일 중에서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사라졌지만 핸드폰에 올라가는 이제 3D 게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사라졌지만 한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3D를 가속하는 어떤 그 그래픽 카드 역할을 하는 작은 칩 위에서 동작하는 자바 기반의 개발, 자바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을 해서 이 그래픽 칩의 가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듈을 디자인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간에 자바를 속도 가지고 문제 삼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괜히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덩달아 흥분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뭐 속도 이슈화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의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